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LA 지역에 화물 열차를 약탈하는 화물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면서 택배나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보낸 각종 화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화물 도둑들 범행 대상이 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배 온라인 쇼핑 업계는 이러한 화물 열차 약탈이 단순한 절도범들의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요즘 LA 지역의 화물 열차 상황이 참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연일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LA 카운티의 그 열차 화물을 터는 좀도둑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할 만큼 심각한 모습이고요. 이 주요 언론이라는 게 단순히 로컬 언론들뿐만 아니라 CNN이나 NBC 같이 전국 방송까지도 전국적인 주요 뉴스로 보도할 정도로 이 LA 지역의 그 열차 화물 약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탈 현상이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열차에 실려 있는 수많은 화물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부시대나 볼만한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절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뉴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하게 범죄가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 TV 뉴스를 보면 화면으로 생생하게 또 SNS를 통해서도요 현장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둑들이 기차역에 정차해 있는 화물 열차에 올라타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물건을 훔친 뒤에 빈 박스는 철로 위에 그대로 버려두고 가기 때문에 정말 그 기차역 주변 철로가 빈 박스들로 뒤덮여서 이 철길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서부시대를 보는 듯한, 서부시대에 보면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강도들이 열차를 습격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다 보면 저러다가 열차가 탈선하지 않을까, 그만큼 철로가 완전히 그런 박스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들 정도로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 기자, 그렇다면 화물 열차에서 도둑을 맞는 물건들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주문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하는 물건들이 이제 박스 등에 포장돼서 이동이 되는 건데요. 그런 박스에 담긴 물건들이 열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UPS, 페덱스 이런 온라인 배송 업체들이 보내는 그런 화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화물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이런 그 약탈자들, 절도범들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개인들이 구입하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는 사회적인 의미가 담긴 화물도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물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 의미가 담긴 것까지 이렇게 약탈이 되기 때문에 심각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메디컬 서플라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라든가 예. 각종 약이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화물들도 지금 약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탈이 되면 물론 이제 개인 물품도 중요하고요. 개인의 손해도 물론 심각하지만 그렇죠. 이런 마스크나 약 같은 것 등이 약탈이 되면 수많은 병원, 약국 또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화물 열차 절도범들은 박스를 가지고 절도를 하기 때문에 내용 가리지 않고 일단 절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 사실 마스크라든가 약 같은 게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물 내용이 뭐가 됐건 간에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는, 약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범죄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화물 열차를 상대로 약탈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LA 화물 열차들이 이렇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을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의 판매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어딘가를 방문해서 대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행위가 부담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전하고 또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함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도범들이 그런 점을 인식해서 요즘은 오프라인의 어떤 백화점이나 그런 가게를 가서 약탈하는 것보다도
화물을 약탈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하는 걸 이제 이런 그 절도범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철도에 대한 이런 그 약탈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경찰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해도 화물 열차에 대한 약탈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죠. 맞습니다. 이 전국적인 화물 약탈 범죄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하는 회사 이 카고넷이 구체적인 수치를 또 발표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고넷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세상에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런 그 화물 열차 약탈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요. 이 화물 열차를 상대로 해서 행해지는 절도 범죄가 워낙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범죄다 보니까 이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볼 때도 화물 열차를 상대로 이렇게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확실한 건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규모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카고넷이 자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화물 열차를 상대로 하는 절도범죄 한 건당 약 16만 6천 달러의 피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액수가 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예, 지난해 2021년에 비해서 그 올해 들어서 한 달 정도 좀 지나고 있는데 범죄 하나당 피해 규모가 약 2만 달러씩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화물 열차를 상대로 한 이 약탈, 절도범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LA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화물 열차 약탈이 심한 곳으로 나타났죠. 맞습니다. I팀, 전국적인 화물 약탈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회사인데요. 이 I팀의 분석을 보면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이 압도적으로 화물 열차 약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1위 지역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많은 약탈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꼽아보면 단연 LA가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넘버원 화물 열차 약탈 범죄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다음으로는 이제 텍사스, 플로리다 등이 2위와 3위에 올라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압도적으로 1위고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LA가 압도적으로 1위냐? 역시 LA항과 롱비치항의 위치 때문입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은 서부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는 화물이 다 LA항, 롱비치항으로 와서 이 LA항, 롱비치항에 입항해서 거기서 선적이 돼가지고 열차라든가 트럭에 실려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LA의 화물 양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탈 범죄를 저지르는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제 범죄 집단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당연히 LA를 가야지 가장 많은 화물을 약탈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A에 와서 약탈범이 약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A에서 약탈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집단이나 개인들이 LA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범죄 조직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조직들이 LA로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화물 열차에서 약탈범들은 모든 걸 가리지 않고 다 털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요 타깃이 되는 또 인기 품목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인기 품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절도하는 대상이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가전제품입니다. 네. 역시 가전제품이 같은 부피라고 해도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고가기 때문에 역시 가전제품이 인기가 있고요. TV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 물건들 중에서도 가전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중에서도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역시 그 약탈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약탈 대상이 이 가전제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갖가지 가정용품들도 요즘 아마존 등을 통해서 많이 주문하기 때문에 이 가정용품들도 전자제품 다음으로 약탈되는 그런 그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약탈 범죄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네.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행정당국과 수사당국 모두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행정당국에게는 화물 열차 관리 소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나면 수사당국의 문제지만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철도 관리라든가 열차 관리는 행정당국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LA시라든가
LA 뭐 MTA라든가 이런 곳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에 의한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화물 열차 이렇게 상황을 보면 경비 인력이라든가 경계 근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수사당국도 마찬가지로 비판받고 있는데요. 살인이라든가 강력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화물 열차 약탈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수사당국이 범인을 잡을 의지도 없고 잡더라도 처벌할 의지가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교도소 감염 사태 우려 때문에 재소자들을 지금 풀어주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잡아봐야 어차피 집어쳐놓지도 못할 텐데 잡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보면 뭐 LA 카운티 검찰이라든가 LA 카운티 셰리프국이라든가 이런 그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찌됐건 강력범죄,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화물절도를 좀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화물업계는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카고넷 화물열차 약탈범들이 배고파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그 약탈 범죄를 통계를 매기는 카고넷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열차 약탈범들은 단순한 정말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한의 동정심이라도 갈 텐데 그런 범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화물열차 화물을 훔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브로콜리를 훔치는 가난한 소년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갱 스타일의 범죄다. 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 저지르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화물 열차를 습격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작년 말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12월 말에 한 인터뷰가 있는데 약 100건 이상의 화물열차 약탈범들을 체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조지 게스콘 그 카운티 검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LA 화물업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재판이 벌어지면 용의자를 재판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한 번도 법정 출두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LA 카운티 검찰이 100건 이상 범인들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재판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 체포해도 다 중간에 뭐 합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주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LA 화물업계 불만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데 체포를 많이 하면 뭐 하냐는 얘기입니다. 체포해봐야 바로바로 그냥 풀어주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만이 나오자 LA 카운티 검사장실, 조지 게스콘 검사장실에서 다시 또 성명을 발표했죠. 일부 용의자들은 절도와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다. 그렇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도 도리가 없다. 증거 없는데 기소하면 질 게 뻔한데 질 걸 알면서 기소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LA 카운티 검사실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A 화물업계와 LA 카운티 검찰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LA 카운티 셰리프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화물열차 범죄 대응팀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설해도 부족한 판국에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해서 화물열차 범죄 대응팀이 있었던 것마저 지금 폐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A 시민들의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화물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아마존 같은 데다 주문을 잘했는데 요즘 보면 이 주문했는데 안 오면 걱정된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도 되는지 좀 우려된다. 그래서 이러면 다시 오프라인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LA의 그 화물열차 약탈 사건이 자칫하다가는 이 굉장히 좀 크게 여파가 번질 수 있다. 온라인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LA 화물업계도 굉장히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런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LA를 비롯해서 남가주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물 열차 절도 범죄는 우선적으로 온라인 쇼핑 업계와 화물 업계에 피해를 주지만 그 피해는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해서 주문한 물건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와 이러한 약탈로 인해서 상승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피해까지 구조적으로 모든 최종적인 부담을 주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이 열차 관리를 더욱더 강화해서 약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사당국은 용의자들 체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